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암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암 환자의 70%에 해당하는 300만 명 규모의 정보를 모아 국가 암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러 기관이 보유 중인 암 관련 자료는 국가 단위 공공자료로 재생산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해 항암제 개발이나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 암 예방을 위해 윗속 헬리코박터균 제균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국가 1차 암 검진에 넣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암과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처럼 예방 가능한 암 종의 발생률을 현재보다 20%가량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소독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손 소독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사례는 총 69건으로 4건에 그쳤던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용 중 눈에 튀거나 소독제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생긴 안구 관련 사고가 72%에 달했습니다. 이어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거나 젤리로 착각해서 섭취해 신체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도 20%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땐 만지지 말고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생리식염수 등으로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을지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40에서 64세 4,7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허리둘레는 평균 83.7cm, 수축기 혈압이 120.6mm 머큐리, 혈중 중성지방 198.8mg/dl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 요소의 상태가 더 나빴습니다. 연구팀은 1인 가구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3.7%로 3명 중 1명꼴이었고 2인 이상 가구보다 1.6배 높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보였다면서 1인 가구는 건전하지 않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만큼 안전한 식품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치가 코로나19 증상을 덜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 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명예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김치 재료인 배추와 고추, 마늘에 든 영양성분이 신체 항산화 시스템을 조절해 코로나19 증상을 감지하는 신경을 차단한다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나라 대부분이 김치 같은 발효채소 또는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섭취한다는 공통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나귀의 힘이 강할수록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척추 변형 교정술의 경과가 더 좋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퇴행성 척추 변형 교정술을 받은 환자 78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수술 전 악력이 약한 환자들의 장애 점수가 53점일 때 악력이 강한 그룹은 41점으로 약 29% 낮았습니다. 수술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수치는 각각 44점과 32점으로 줄어 격차가 38%까지 벌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악력은 근육 기능의 척도라며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저악력 환자를 선별해 재활치료 등으로 상태를 개선한 후 수술을 받도록 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봄철,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의 계절이죠.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서 폐로 흡입돼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신체 여러 장기의 산화 손상을 촉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외출 자제 및
또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주기적 환기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평소대로 운동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미세먼지 관련 주의사항을 질병관리청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는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환기를 안 해도 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답은요,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돼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가 나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들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짧게나마 꼭 환기가 필요한 이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세먼지는 호흡기 환자에게만 안 좋다인데요. 미세먼지는 체내 활성산소를 공급하고 염증 반응 등을 일으켜 전신에 걸쳐 많은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면역이 된다? 자, 이건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이 돼도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미세먼지 노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운동이나 산책 시에는 대로변이나 공사장, 발전소 주변을 피해서 공원, 학교 운동장, 실내에서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또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활동 강도를 낮추고 노출 시간을 줄여서 총 노출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는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도 평소대로 운동한다? 자, 이건요. 운동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지만 운동할 때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운동을 하면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즉,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춰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지만 꼭 참고 쓴다. 물론 마스크는 올바른 사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해서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죠. 특히나 호흡기 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는 갑작스런 증상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착용을 하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벗고 무리해서 착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